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상적인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제가 타이핑하면서 일일이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개별적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까지 완벽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벚꽃 좀 피고 우리 꽃놀이 할 때쯤면은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중간고사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 그렇고 이제 슬슬 겨울에 학업을 좀 중단했던 학생들도 학원을 좀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과외로 진행했던 학생들도 조금 이렇게 다른 분위기 전환을 좀 하려고 하는 시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인천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인천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 나가고자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상적인 수학 진도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이제 중3 학생들을 위한 요 정도인데요. 우선은 요 고등학교 인천 올라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선행사항과 고등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먼저 인천 중학생들의 선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천 중학생들의 선행 상황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학 상 정도만 공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지금 이 기준 시기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준 시기는 고1 딱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수학 상의 뭐 개념 정도의 공부 그리고 기본 정도의 문제 그리고 유형서 한 권을 풀까 말까 정도만 하고 들어가요. 이것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보통 요 정도 개념 기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뭐 우리 쉬운 거면은 뭐 그 수력 충전 같은 정도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뭐 요 정도의 문제들만 풀고 들어가고요. 요 정도도 거의 못 풀고 그래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센이라던가. 근데 센에서도요. C스텝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요 정도 공부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이 지역에서 10년간 우리 인천에서 10년간 가리키면서 처음 거의 뭐 옛날에도 있긴 있는데 조금 세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네, 학생들 강당에 모아놓고 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이 고2까지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내신을 따려고 하냐? 라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서울대도 못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권 대학들도 많이 보내고 저희가 또 전담으로 하는 고등학교여가지고 잘 알고 있는 학교인데 물론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인천에서 나름 뭐 상위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중위권 이상 이렇게 가려고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당에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1학년 학생이 고2까지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리 인천 미추홀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분위기가 슬슬 바뀌는 게 저는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선행이 되어 있어야지 선생님 생각에는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내신이 2등급 이상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것도 안 해왔거나 요렇게만 해오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요. 두 번째. 그럼 선행이 언제나 옳은 것이냐? 아니다. 그러나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대답이에요. 학생들별로 유형적으로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중학교 수학 성적이 70점에서 80점이 최대 점수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선행의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력 충전이라든지 같은 연산책을 다수 풀이를 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개념적으로 유형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요, 지금 이 수력충전에서 나오는 이런 연산책 정도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는 공부 잘하고 이제 뒤에 말할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책을 한 권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수, 적어도 3권 이상, 이거 적어도예요. 적어도 풀이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성적, 요것도 중학교 내신 또 차이가 좀 있겠죠. 뭐 송도에 있는 친구, 노년에 있는 친구, 청라에 있는 친구, 우리 구월동에 있는 친구, 하익동에 있는 친구들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최대 점수가 90점이 넘지 않은 학생들도 선행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푸느냐? 개념 원리, 그러니까 개념 정도, 그러니까 개념 기본 문제집 플러스 유형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유형서에도 예를 들어 센 같은 경우는 시스템, 그러니까 상위 난이도 문제를 제외하고 풀어야 돼. 왜냐면 이 상위 난이도 문제를 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너무 많이 힘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 낭비도 되고 아이가 지겨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개념 기본 문제집 유형서를 하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연산책,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요 연산책 같은 경우를 한두 권 정도를 섞어줘야 돼. 요 섞는 거는 학생들마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하느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학교 수학 성적이 적어도 95점에서 100점이 항상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행이 필요하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네. 자, 요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개념 기본 문제집에다가 유형서 들어가고요. 요 유형서도 다수, 그러니까 3권 이상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3권 이상? 3권 이상 해야 돼요. 요런 개념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은 개념 기본 문제집에 유형서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심화서, 우리 블랙라벨이라든지 일품이라든지 고쟁이라든지 이런 최상위 난이도 문제까지 있는 것까지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중학교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성적 같은 게 이제 여러분이 듣기에 좀 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중학교 성적 갖다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뉘진 않아요. 대충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1학년 수학은 기출문제, 여기서는 기출문제는 모의고사 3에서 5개년 문제 풀이 및 오답 노트, 그러니까 오답까지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아이는 70점이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행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3권 이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권, 2권 요 정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자기가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수학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수학하는 게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닌 책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리는 정도는 우리 인천 지역,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 인천 지역 학생들을 제가 다년간 가르쳐왔고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오는 이제 이상적인 수학 선행 진행표가, 진도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중3 학생, 지금 이제 5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후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마치면 5월 초가 되죠. 그럼 5월 5일 자 어린이날 잘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학생들한테 휴식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5월부터는 6개월 과정 5, 6, 7, 8, 9, 10 과정으로 6개월 과정으로 수학 상을 나가야 되고요. 10월달이 되면 10월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모두 다 끝나게 돼요. 한 11월쯤 전부 다 끝나게 되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항상 황금의 4개월 11, 12, 1, 2 요 4개월 동안 학생이 학습에서 두각을 저희 공부량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부 학습에 대한 두각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고등학교 공부 3년이 힘들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찬가지 여기 수학하를 10월, 11월, 1월, 2월 뭐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10월달 조금 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 6개월 가죠. 그러니까 수학상 6개월, 수학하 6개월 요 정도. 거기다가 요 11월부터는 하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면서 수원을 섞거나 아니면 수학하를 하면서 수학상에 대한 유형 및 심화 문제를 푸는 또 기출 문제를 푸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수학상 진도를 나갈 때는요. 수학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상 진도를 나갈 때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 연산책만 나가든 아니면 기념 기본 문제집 나오면 유형서가 나가든 아니면은 뭐 심화를 나가든 심화는 나중에 나가야 되겠지만 수학상에 나갈 때는 중3 내신 신경을 한 40%만 쓰고요. 선행을 한 60% 신경을 쓰면서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하를 나갈 때는요. 이제 내신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 상 복습에 신경을 한 30% 쓰시고요. 그리고 이 수학하 선행에 또한 60% 정도 60% 정도 신경을 쓰시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되면은 뭐가 들어가냐?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중3부터는 선행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아이가 중2까지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귀엽고 공부하려는 마음도 없고 사실 그때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중3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요 스케줄대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3 내신을 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비는 요 시험 텀이 한 달 정도 나니까 그 한 달 정도 시간이나 방학 시간에 수1이나 수2 혹은 기하 미적 확통을 계속 선행을 해야 돼요. 고1 때 고2 선행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고2 때 고3 선행을 계속 해줘야 돼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래요. 영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어차피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학 상하 뭐 이렇게 영어 1, 2 수학 영어 1 영어 상, 영어 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영어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중학교 때 끝내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요. 수학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수학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게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그 학업을 도와주시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반 아니면 과외 선생님께서 이 진도 커리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어머니들께서 이 진도를 하게 하도록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맹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진도를 나갈 거고 이러한 진도가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자. 학원을 바꾸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학습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알고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아이한테 신경을 쓰지만 아이가 학업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놓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6개월 단위잖아요. 이 6개월 단위가 진도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거를 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학상을 진행을 했던 보통 이게 제가 상담 전화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수학상을 나갔어요 라고 얘기하지 수학상을 어떻게 나갔어요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상을 어떻게 나갔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연산책을 몇 권 풀었는지 유형설을 했는데 상위 난이도를 빼고 풀었는지 상위 난이도 이씨 몇 권 풀었는지 심화책을 풀었는데 심화책은 정해져 있어요. 몇 권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블랙라벨 1품 뭐 고쟁이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1등급 수학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풀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심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특목, 자사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급 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선행 정도는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수원에 개념 기본 다음에 유형서죠. 유형서를 적어도 2권 이상 풀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수학 상하는 심화를 나갔겠죠. 아니면 기출문제까지 갔던가. 요 정도 되는 학생이 1학년 때부터 뭐 할 수 있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요거를 조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죠?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